집에 작은 영화관을 마련하고 싶다는 꿈, 모두 한 번씩은 꾸어봤던 꿈이 아닐까 싶은데요. 알리에서 파는 극가성비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시면 적은 금액으로도 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알리에서 판매 중인 여러 가성비 빔 프로젝터들의 주요 특징,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드릴 테니 각자 본인에게 맞는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성비 넘치는 알리 제품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채널, 알리 잘 알려주는 남자 알잘남입니다. 손쉽게 100인치 이상의 큰 화면을 즐길 수 있는 빔 프로젝터, TV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유의 감성 때문에 애호가들도 많이 있는 제품군인데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사리 마련하지 못했던 빔 프로젝터의 문턱을 크게 낮춘 게 바로 알리입니다. 특히 별도 스크린 없이도 천장을 통해 투사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나와 큰 인기를 얻었던 HY300과 그 후속작 HY320은 국내에서만 해도 수십만 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최근에 HY450, L018이라는 모델명의 두 가지 빔 프로젝터가 추가로 출시되었는데 전작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져서 모두 구입해보았습니다. L018의 경우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라는 전작의 디자인을 계승하여 360도 자유자재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게끔 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각도 조절이 자유롭다는 것의 최대 장점은 바로 천장샷이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샷으로 영상을 보는 감성과 재미는 해본 분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L018의 경우 180도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하던 전작보다 더욱 우수하기 때문에 천장샷을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작들에 비해 커진 부피 때문에 수납 및 보관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HY450의 경우에는 HY300이나 HY320과는 상이한 디자인으로 출시되었는데요. 디자인상 아쉽게도 천장샷을 즐기기 힘듭니다. HY450 역시 기기의 부피가 워낙 큰데다 무게도 꽤나 무겁기 때문에 L018보다 수납 및 보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트 구성에 있어서는 전작과 이번작의 차이가 없습니다. L018과 HY450에 사용되는 리모컨은 동일한 모델입니다. 리모컨의 경우 전작에 비해 크게 개선된 부분이 눈에 딱 띄는데요. 바로 이 에어마우스 기능과 전자포커스 기능입니다. 에어마우스의 기능은 넷플릭스를 볼 때 특히 유용한데요. 빔 프로젝터를 통해 넷플릭스를 실행하는 경우 리모컨의 방향키로는 조작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실행한 경우에는 블루투스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하여 사용해야만 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L018의 경우 리모컨의 에어마우스 버튼을 통해 리모컨으로 커서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한결 수월하게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점 조절 기능이 리모컨으로 들어온 것도 굉장히 편해진 부분인데요. 전작의 경우 이렇게 직접 조리개를 조절함으로써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번작에서는 리모컨 버튼으로 편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릴 테지만 사실 L018의 경우 오토포커싱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리모컨으로 초점을 맞출 일이 없다는 게 장점 중 하나입니다. 전작에 이어 이번작에서도 KR 플러그를 지원하지 않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보통 EU 플러그를 선택하여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 EU 플러그는 KR 플러그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컨센트에 꽂으면 꽤나 헐렁거리고 이를 그냥 사용할 경우 화재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이러한 플러그를 꼽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러한 플러그가 있으시다면 EU 플러그가 아닌 미국, 호주, 영국 플러그 등 어느 플러그를 구입하셔도 무방합니다. 때론 플러그별로 크게는 $2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다 싼 플러그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HY300의 경우 최대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 HY320, HY450, L018은 동일한 해상도를 지원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Y450과 L018의 화질이 HY320에 비해 좋다고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밝기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HY300은 해상도도 낮지만 밝기 역시 260안시로 좀 어둡다 보니 화질이 안 좋다 느껴지고요. HY320이 390안시로 좀 더 밝아졌긴 하지만 L018과 HY450으로 넘어오면서 밝기가 더욱 개선되었다 보니 이번 작들이 화질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우주보안관 장고 정도 되는 급의 배의 눈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 작의 밝기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체감 가능합니다. 특히 HY450의 경우엔 대낮에도 불만 꺼놓으면 안방에서 벽에 투사하여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정도의 밝기이고요. 어두운 곳에서 보는 경우에는 화질에 대한 만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HY450을 보다가 HY300을 보면 그 사이에 노안이 왔나 싶을 정도로 침침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전작에서 지적되었던 모서리 부분의 초점 흐림 현상은 이번 작에서도 완벽히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빔 프로젝터 제작사인 맥큐빅사의 종특이 아닐까 싶은데 좀 거슬린다 정도에서 약간 신경 쓰인다 정도로 개선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로 구입을 만류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화질 부분에서는 900안시의 밝기 덕분에 HY450이 제일 우수하다 생각되네요. 최대 130인치까지만 지원하는 HY300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기는 최대 150인치까지 지원하는데요. 화면 크기에 있어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갖춘 기기는 바로 HY450입니다. 단초점으로 설계되어 0.6:1의 비율로 투사하기 때문에 150인치의 화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거리는 2.2m에 불과합니다. 방에 설치된 스크린의 크기는 120인치짜리인데 HY450의 경우 약 1.9m 정도의 거리만 확보해도 120인치 스크린을 영상으로 꽉 채울 수 있습니다. 1.2:1의 비율로 투사하는 L018과 HY450을 같은 위치에서 투사하는 경우 화면 크기 차이 보이시죠? HY450은 절대적인 안시 수치도 높은 데다 단초점 설계 덕분에 짧은 거리에서 투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밝아 보인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화면 크기 부분에서는 무조건 HY450의 압승입니다. 화질을 얘기하는 김에 OTT 플랫폼 중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넷플릭스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빔 프로젝터들만으로는 넷플릭스를 고화질로 즐길 수 없습니다. 와이드 바인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러한데요. 빔 프로젝터에 탑재된 OS를 통해서는 HD 화질로밖에 즐길 수 없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노트북에서 넷플릭스를 켜놓고 HDMI로 연결하여 보거나 별도로 크롬캐스트나 호메틱스 같은 TV 스틱을 USB 포트에 꽂고 사용하셔야 좋은 화질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작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게 내부 스피커의 퀄리티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거의 필수였는데요. 전작의 경우 물에 잠겨있는 듯한 답답한 사운드였다면 이번 작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청명해지고 베이스가 좀 더 채워진 듯하여 전작 대비 답답하다는 느낌은 줄어들었습니다.
전작인 HY320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 중 하나가 소음인데요. 이번 작으로 넘어오면서 소음 또한 많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다소 예민한 분들의 경우 영상 보는데 지장이 있다고 할 정도였던 HY320의 소음은 85dB 정도입니다. HY450은 이보다 낮은 수치인 80dB로 전작 대비 개선된 수치로 측정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 빔 프로젝터 바로 옆에서 영상을 봐도 소음이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L018의 경우 모드 선택을 통해 소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대 밝기 모드로 할 경우 85dB로 HY320과 같은 수준이지만 표준 모드 또는 절전 모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75dB, 70dB로 훨씬 조용해집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샷을 본다거나 조용한 영상을 봐야 하는 경우에는 절전 모드로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영상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소음을 조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L018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빔 프로젝터를 사용함에 있어 편의성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기능이 바로 오토 키스톤과 오토 포커싱인데요. 전작들 뿐만 아니라 HY450까지도 오토 키스톤이나 오토 포커싱 기능은 없다시피 하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수직 방향으로 움직였을 땐 어느 정도 오토 키스톤 기능이 작동하는데 수평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HY450의 경우 리모컨을 통해 초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이네요. L018의 경우는 어떨까요? L018의 경우에는 오토 키스톤이나 오토 포커싱이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 보이시죠? 심지어 사선에서 쏴도 잘 작동하네요. L018의 편의성은 정말 최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지만 스크린 인식 기능과 장애물 인식 기능도 있기 때문에 빔 프로젝터를 거치해 두지 않고 이동해 가며 써야 하는 환경이라면 L018의 편의성이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화면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 많은 분들이 꿈꾸는 또 하나의 로망이라 할 수 있겠죠. HY450의 거대한 화면으로 게임을 했을 때 몰입감은 정말 대단합니다. 다만 빔 프로젝터로 게임을 즐기기 전에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인풋 렉입니다. 키보드나 마우스 또는 조이패드를 통해 조작을 한 결과가 화면에 반영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바로 인풋 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경우 약간의 딜레이가 느껴지더라고요. HDMI 선을 통해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를 연결한 상태에서 인풋 렉을 측정해 본 결과 약 0.1에서 0.2초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작을 디테일하게 해야 하는 게임이 아닌 경우에는 즐기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이지만 액션 게임이나 FPS 게임을 할 경우에는 좀 영향이 있겠다 싶긴 하네요. 전작인 HY320의 경우 리모컨을 조작하기에도 빡칠 정도의 인풋 렉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인풋 렉이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풋 렉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기기들의 램이 1GB인데 반해 HY450은 2GB이다 보니 어플 실행 속도 등에 있어서 좀 더 빠릿빠릿하고 딜레이가 적다라고 느껴집니다. 핸드폰 또는 태블릿을 무선 미러링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크린캐스트 메뉴를 통해 무선 미러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미라캐스트를 골라 실행시키신 후 핸드폰 또는 태블릿에 있는 미러링 기능을 활성화시키시면 빔 프로젝터를 통해 영상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무선 미러링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빔 프로젝터 자체 OS를 통해 실행한 영상보다 화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영상 송출 시 딜레이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격만 놓고 봤을 때에는 확실히 HY300과 HY320이 매력적입니다. 나는 가격을 가장 중요시한다. 무조건
무조건 5만원 이내로 빔 프로젝터를 구입하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3만원대의 HY300, 4만원대의 HY320이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겠네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성능도 좀 받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L018 이상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L018은 거의 모든 점에서 HY300이나 HY320의 상위 호환입니다. 6만원대 가격으로 HY300 또는 HY320과 큰 차이가 나지도 않는 데다 각도 조절이 훨씬 자유롭고 훌륭한 오토키스톤 및 오토포커싱 기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기적인 편의성 덕분에 퀄리티 높은 천장샷을 더욱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작 대비 높은 안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캠핑 가서도 빔 프로젝터를 쓰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L018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기기 중 최고는 HY450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HY450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크고 무겁고요. 오토키스톤과 오토포커싱이 쓰레기 같기 때문에 스크린에 맞춰 투사하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며 각도를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대화하면 솔직히 이걸로 게임 셋입니다. 단초점 기능으로 짧은 투사거리에서도 120인치 이상의 큰 화면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빔 프로젝터를 사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원룸같이 넉넉하지 못한 공간에서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에 큰 화면을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무조건 HY450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신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